네, 시장 리겨라. 오늘은 코스피 2000선을 회복하는 흐름들, 급락장세에서 다소 좀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예, 변동성을 견딜 유망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예, 테마나 이슈 팔로우업을 늘 잘 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김동희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변동성을 견딜 만한 유망 섹터, 유망 주식 얘기하기 전에 시장의 반등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날는지 시장에 대한 비유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제가 주식시장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네. 뭐 그 어떤 지표보다 바닥이라든지 고점을 측정하는 그 지표로 제가 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휴먼 인덱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주변에 있는 투자자들이 증권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투자자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포지션을 변경하는 거죠. 즉, 제가 이제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주식시장이 500에서 한 2000포인트를 넘게 상승하는 구간 동안에서 유명 그 리서치 센터장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비관론을 주장했었습니다. 근데 참다 못해서 계속 1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부터 비관 빠진다 했는데 이게 2000포인트를 넘어가니까 손을 들은 거죠. 더 이상 자기 이제 비관론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제 이분이 낙관론으로 변신하는 순간부터 주식시장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연초부터 굉장히 강세장을 논하는 증권사에서 포지션을 갑자기 며칠 전에 바꿨어요. 바꾸면서 이번 주에 지수 바닥은 1500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좀 시장에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평가됐다라고 주장하던 많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주 들어서 특히나 많이 이제 항복 선언을 하면서 잘못했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좀 주장을 철회했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IT주들의 강한 반등이 나왔었죠. 이게 바로 이제 휴먼 인덱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낙관론에서 비관론으로 낙관론으로 변경할 때 시장의 상황은 역으로 급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면서 특히나 어제 그제 코스닥에서 많은 한계 상황에 부딪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항복을 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엄청난 사상 최대의 어떤 그 반대 매매 물량이 시장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에서 투매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볼 때 지금의 그 어떤 지표보다 앞서서 어떤 시장이 많은 그 투매가 분명히 일어났고 그 다음에 실적과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한계 상황까지 이제 주가가 떨어진 종목군들이 속출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시장이 정확하게 바닥이고 앞으로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지금 분명한 것은 과도하게 떨어진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을 체리피킹, 즉 주셔야 될 때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얘기 좀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변동성을 견딜 만한 유망주인데 오늘은 겨울 관련주 얘기를 하신다 그래요? 네, 뭐 올해 그 사상 최대 한파가 몰려온다고 하죠. 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좀 날씨가 엊그제까지는 뭐 너무 더워서 또 그러다가 갑자기 또 추위가 오면서 뭐 롱패딩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네. 저희 딸내미도 롱패딩을 하나 지난 주말에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좀 나갔다 왔었는데 이런 지금 그 강추위 한파가 예고되면서 좀 겨울 관련주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뭐 계절 관련주 보면 어떻게 좀 식상한 것 같지만 잘 기억을 해보시면요. 불과 몇 개월 전에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름이 이제 폭염이 온다고 하는데 여름 관련주에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주들 좀 말씀드렸는데 며칠 있다가 주가가 굉장히 좀 급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그 경험을 되살려 보면 지금 이제 한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미리 지금 이제 겨울 관련주들도 굉장히 주가가 이제 좋은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미리 한번 담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좀 준비를 했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일상적으로 좀 분류되는 종목군들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난방 관련주를 좀 들 수가 있겠죠. 뭐 경동 나비엔 같은 종목 그리고 대성에너지 가스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겠죠. 한국가스공사, 삼천리, 지역난방공사 같은 종목군을 좀 들 수가 있겠고요. 또 겨울철이 되면
어김없이 좀 미세먼지가 좀 불어닥치면서 미세먼지가 좀 강하게 오는 날은 이러한 관련 종목들도 급등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미세먼지 관련주로는 크린앤사이언, 위닉스, 웰크론, 코웨이 같은 종목이 또 있겠고요. 또 폭설이 내리면 제설 관련주들이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설 관련주는 백광소재, 유진기업, 광림 같은 기업들이 좀 분류가 되고 있고 또 이제 독감도 많이 유행을 하죠. 그러면서 독감 백신 관련주는 유한양행, 일양약품, 녹십자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의료 관련주들은 좀 먼저 급등한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반등장에서 좀 최근에 좀 떨어지는 이러한 좀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 주목해서 보시고요. 필라코리아라든지 LF, 화승인더, 신성통상, 특히 신성통상 같은 종목은 지난 평창올림픽 때 롱패딩 관련해서 주가가 급등했던 경험이 있죠. 영업무역, 한세실업 같은 종목분들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겨울이 되면 또 따뜻한 먹거리를 좀 많이 찾기 때문에 뭐 호빵 관련해서 삼립식품이라든지 CJ 시푸드, 동서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좀 들 수 있겠고 또 대표적으로 좀 겨울 레저 관련해서 스키장을 보유하고 있는 용평 리조트라든지 또 겨울이 되면 또 실내 스포츠 관련해서 뭐 골프존, 강원랜드 같은 이러한 종목군도 대표적인 겨울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난 겨울에 그 롱패딩 열풍이 불었는데요. 지금 또 롱패딩 선전이 나오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블랙 앤 화이트 컬러였는데 이제 컬러풀하게 또 나오면서 참 의류업계도 대단하다, 아이디어가 참 생존 경쟁이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자, 오늘 말씀하신 겨울 관련주 가운데 그러면 탑픽 종목을 하나 선정해 주셔야죠. 제가 아까 서두에 좀 시황 얘기를 좀 장하게 하면서 네. 실적과 펀더멘탈 무관하게 급락한 종목들을 이제 체리피킹해야 될 그러한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가운데서 이제 아까 뭐 롱패딩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관련해서 급등한 종목분을 좀 제외시키고요. 가장 못 오른 종목, 펀더멘탈이 좋고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분 중에서 탑픽 종목을 꼽았습니다. 바로 오늘 탑픽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용평 리조트인데요. 이 용평 리조트는 콘도 리조트 및 골프장, 스키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적인 겨울 레저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겨울철이 되면 어김없이 좀 실적이 좀 호전되면서요. 대표적인 겨울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겨울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제 대표적인 경협주로 꼽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대표적 경협주로 지금 수혜를 입을 것이 예상되면서 가장 못 오른 종목이기도 한데 이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왜 지금 경협주로 꼽히고 있냐면 지금 대관령, 금강산, 원산을 잇는 신관광벨트의 핵심주이기 때문입니다. 용평 리조트의 일대 주주는 통일교재단인데요. 지분은 48.8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재단은 국내에만 13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고요. 이들 기업의 자산만 1조 7천억 원대의 규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상장사 중에서 일신석재라든지 일성건설 같은 종목군들은 모두 대북주로 분류가 되면서 과거에 좀 2배 이상 좀 주가가 급등했지만 용평 리조트는 주가가 이 당시에 뭐 대북주들이 올라갈 때도 거의 올라간 것이 없고요. 지금 용평 리조트의 주가는 52주 신저가, 상장 이후에 좀 최저가 수준에 좀 머무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통일교재단은 북한에서 평화자동차, 보통강 호텔 등 현지 법인을 7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데 2012년에 문선명 총재가 사망할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조전을 보냈고 아들을 초청해서 직접 조화를 전달한 사실이 북한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긴밀한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6월에는 용평 리조트에서 콘도나 리조트를 개발하는 사업, 마식령 스키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 사업 등 다양한 북한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있는 용평 리조트는 북한 개방 후에 주요 관광지로 거론되는 마식령 스키장,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와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장을 운영하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 만큼 마식령 스키장 관련된 사업과 긴밀하게 협업이 향후에 전개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북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북한의 어떤 관광지를 개발하게 됐을 때 턴키, 즉 설계, 시공, 운영 계약까지 가능한 실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거의 유일한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파주의 대규모 토지를 또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DMZ 개발의 수혜주로도 분류됩니다. 거의 완벽하게 대북 관련 핵심주로 좀 볼 수가 있겠지만 그동안 뭐 거의 오른 것이 없는 상태고요. 용평 리조트 현재 PBR 수준은 0.6배 수준이기 때문에
뭐 대단히 저평가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예. 스키 시즌인 지난 1월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률 35%, 코스피 전체 기업 중에 5위를 차지했습니다. 비교 대상 기업인 아난티가 7,200억이 시가총액이 넘는 상황인데 용평 리조트는 2,400억. 그리고 가격 전략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예.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4일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4,300원 선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이겨라. 김동희 대표님 함께했고요. 오늘 관심주로 겨울 관련주 가운데 용평 리조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켓온 2부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